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제 영상이 나오는 게 좀 다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이모지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이모지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에 제시했습니다. 자, 다소 이제 여러분들 집중하시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머신러닝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복습창에서 보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새롭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난이도를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머신러닝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향후에 나아가서 뭐 어떤 걸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 지도학습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기도 좀 쓰겠습니다. 지도학습 부분에 있어서는 네, 빨간색으로 나오네요. 네, 까만색으로 바꾸면 뭐 선형 회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로지스틱 회귀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이제 예측 모델 중에 하나죠. 지도학습 방법 중에서요. 그 다음에 서포트 패턴 머신, 그 다음 서포트 패턴 머신을 여러분들 커널 트릭이라고 해서 커널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적용하게 되면 다차원의 이제 그 데이터에서도 서포트 패턴 머신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포트 패턴 리그레이션도 가능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스, 뭐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신경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뭐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이 요즘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기다 좀 써드릴게요. 자, 비지도 학습은 어떤 걸 또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뭐 대표적으로 또 이제 과거부터 오래된 모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주성분 분석 (PCA), 네, 그 다음에 잠재 의미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잠재 의미 분석. 그 다음에 자 잠재 디클레 할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는 사실은 이제 비지도 학습 중에서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단어들을 워드 투 백, 그러니까 단어들을 인베딩 그 벡터 형태로 바꿔서 그 어떤 숨겨져 있는 의미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비주도 학습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들면 텍스트 마이닝에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텍스트가 어떤 결과를 나올지 분석하는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비지도 학습으로 잠재 디리클레 할당,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K 평균 알고리즘이랑 가우시안 혼합 모델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믹스드 모델이죠. 그 다음에 뭐 T분포 확률적 인베딩이라고 해서 이것도 최근에 좀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비디오 학습에서는 좀 그 텍스트 마이닝에 해당되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나 정말 기초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벡터라고 해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용어가 벡터라는 용어가 나오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된 형태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근데 벡터는 지금 컬럼이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을 때 이거를 행은 이제 로우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축이에요. 이렇게 가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즉 여기 두 번째 거 보시면 첫 번째 1행, 2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건 이제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하는데, 행렬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그 행, 말 그대로 행렬이니까 행 곱하기 열로 명명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두 개의 행이 있는 거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예. 열은 자, 열은 세로로 y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컬럼이라고 하거든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거는 2x3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매트릭스는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4x3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네. 누르니까 다 지워졌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표시가 나오면 요 표시 있죠. 요거는 시그마라고 합니다. 자, 시그마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나열되는 값의 전체 합. 자, 나열되는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전부 다 합해라. 총합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모든 걸 합쳐라. 라고 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이게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짠. 예.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논하자면, 자,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머신은 기계고 러닝은 학습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자, 주어져 있는 문제나 과제, 뭐 환경 이런 것들을, 자, 이 소위 이제 컴퓨터, 뭐 AI가 되겠죠. 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학습한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데이터를 학습해서 얘를 결과를 활용하는 거, 예측되는 결과를 활용하는 거. 자, 이런 구조 전체를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때 학습이라는 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뭐 나중에 뒤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신경망 구조에서는 이 학습은 가중치를 이제 학습하는 걸 학습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또는 뭐 머신러닝의 부스팅 모델도 역시 뭐 가중치를 학습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뭐 가중치 같은 걸 학습하는 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이 사람처럼 무슨 책을 이렇게 막 공부하는 게 AI 학습이냐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고요. 각각 임의의 값을 막 넣습니다. 랜덤한 값을 넣어서 어떤 예측되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값하고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차를 계속 보고 업데이트라고 해서 이제 랜덤한 값을 조금씩 조정해요. 그래서 실제 값하고 가장 유사한, 즉 다시 말하면 오차가 가장 적은 그 모델을 학습하는 것. 그래서 이제 최종 옵티멀한 모델이 나오면 거기서 딱 그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머신러닝의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머신러닝하고 AI하고의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관계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가장 포괄적인 용어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ML, 머신러닝 이렇게 뭐 약어로 줄여서 얘기하는데, 사실 좀 알고리즘에 가깝습니다. 알고리즘, 이게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결국은 알고리즘의 문제거든요. 자, 이 알고리즘을 ML,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함축적으로. 자, 그래서 뭐 어떻게 규칙을 정할지,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만들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그 딥러닝,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최근에 또 그 더 세밀한 부분, 좀 스페시픽한, 좀 특별한 부분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딥러닝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머신러닝의 유형을 좀 살펴보시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자, 크게 봤을 때 유형. 자, 여기서 말하는 유형은 뭐 수도 없이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학습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머신러닝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이것도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 학습이고요. 두 번째는 비지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화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과정 중에 또 뜨고 있는 게 요즘에 자기 학습, 강화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셀프 러닝, 이런 것들이 요즘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에 따른 유형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썼던 지도 학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학습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하고의 차이는, 지도 학습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피저라고 하죠. 특징이 있고, 자, 정답이 주어져 있다. 레이블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답, 레이블이 있는 경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비지도 학습에서는, 네, 특징은 있지만 정답이 없겠죠. 자, 우리가 정답을 모를 때,
비지도 학습이고요. 강학습은 좀 다른 방법이니까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지금 대비되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짠,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지도학습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지도학습의 예라고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 우리가 특징이 있어야 돼요, 데이터에는. 그래서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키랑 체중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피저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피저가 이게 지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정답을 나타내는 데이터로는 지금 성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저로는 키와 체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게 답이라고 가정할게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 세트, 이게 케이스죠. 사람 수가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이렇게 쭉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데이터 조합을 우리가 컴퓨터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 이 학습을 시켜서 답을 알고 있으니까 학습이 잘 되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값이 주어졌을 때, 자,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는 이 패턴을 이제 인식을 하겠죠. 패턴을 인식한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값, 이건 새로운 값이에요. 새로운 값을 우리가 투입했을 때, 자, 이 사람이 성별이, 그러니까 여기 답이 뭐냐? 소위 답이 여기서 성별이었으니까 만약에 키가 175고 체중이 70인 케이스가 들어왔을 때, 자, 답을 맞춰달라라고 하면 이 패턴을 인식해서 뭐 얘는 남자다 요렇게 예측을 한다면, 자, 요거는 이제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분류의 예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도학습 중에서도 첫 번째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자, 답이 종속 변수가 남자냐 여자냐, 그러니까 뭐 바이너리 하죠. 지금 보시면 바이너리는 이분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이요. 특징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국은 새로운 값이 남자에 해당이 되느냐, 새로운 값이 여자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분류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 이럴 때 이제 AI를 우리가 분류자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classifier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사실은 이 분류는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이제 특별히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분류하는 거 이진 분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진 분류 말고도요, 여기도 좀 써드릴게요. 이진 분류 말고도 다중 분류도 가능해요. 자, 다중 분류는 뭐냐? 멀티 클래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한데, 자, 결국은 핵심은 뭐냐? 우리가 선택한 값 안에서,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범주 내에서,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잖아요. 범주형 변수 내에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답을 찾는다면 요거는 이제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특징을 우리가 피저라고 부르는데요. 자, 영어로 좀 써드릴까요? 잘 안 써져서요. 이게 자, FEA, 자, TURE, 피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논문이나 뭐 모델링 하시다 보면 피처라는 용어 되게 많이 듣게 되시거든요. 자, 이거는 특징,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특성을 보고 요 피처의 이제 패턴을 파악해서 종속 변수, 즉 답을, 레이블을 우리가 찾는 게 패턴 인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학습에서는요, 특히 이제 분류 문제에서는요. 자,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약간 좀 통계학적인 용어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립 변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피처를 같은 말로 독립 변수라고 한다.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답을 나타내는 요 종속 변수라고 표현을 하죠. 레이블은 레이블이라고 원래 얘기해요. 답을.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블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y 값, 즉 이거 잘 안 써지네요. y, 즉 결과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종속 변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dependent variabl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이블이나 output variable이나 또는 dependent variable, 이거 다 똑같은 결과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투입하는 변수를 우리가 feature라고 하는데, feature, 뭐 independent variable 이런 것들, input variable 이거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남자 여자 이걸 다른 말로 뭐 남성 여성이라 표현한 것처럼요. 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이런 분류 지도학습의 분류에 얘가 뭐가 있냐? 대표적인 거 스팸 메일 필터를 할 때 우리가 이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 자, 이거는 지금 범주로 구분을 한 거잖아요. 마치 남자냐 여자냐처럼 네, 바이너리한 이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류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학습의 다른 방법으로는 회귀의 문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금 지도학습의 밑에 있는 거는 회귀의 문제예요. 자, 리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회귀의 이 문제는 보시면 자, 요 지금 아까랑 다른 게 자, 여기서는 성별하고 키를 이용해서 신발 크기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 신발 크기는 여러분들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는 뭐냐면 숫자를 얘기합니다.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단순히 분류를 위한 자,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표기한다면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뭔가 많아서 1, 2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구분을 위해서 나눈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상수라고 표현할 때에는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숫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져요. 크기의 의미를 가진다든지 양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신발이 265인 사람하고요. 230인 사람하고 어떤 게 더 크죠? 265가 더 크죠. 자, 이런 상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예측값, 결과값이 상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회귀의 문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하자면 지금 지도학습에는 지금 앞서 보셨던 어떤 범주에 해당이 되느냐, 남자냐 여자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런 것처럼 범주에 해당되는 지금 분류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이 상수, 그러니까 숫자인, 그러니까 이 크기나 이런 하나하나의 이 숫자가 의미를 가진 회귀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류 문제, 회귀 문제는 사실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나누자면 이렇게 지도학습은 자, 예를 들면 분류 문제, 그러니까 이진 분류를 하던 다중 분류를 하던, 그러니까 남녀처럼 두 개로 분류하던 다중 클래스, 뭐 한국, 중국, 일본, 그러니까 어떤 피저,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주었을 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여러 개로 분류하는 걸 다중 클래스라고 해요. 자, 이런 형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상수를 넣어서 결과값이 하나하나 숫자로 예측하는 뭐 이런 회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리그레이션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게 뭐 러지스틱 회귀는 뭐 대표적인 분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형 회귀. 자, 이거는 선형 회귀는 우리가 결과값이 요 종속 변수가 숫자로만 들어가 상수로만. 이런 거는 우리가 회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분류의 문제는 결국은 자, 결과값이 레이블이죠. 결국은 또는 뭐 dependent variable. 자, 목표하는 값이 예측하고 싶은 값이 우리가 범주형이면 분류의 문제고요. 연속형이면 여기서 말하는 연속형이 숫자잖아요. 의미가 있는 숫자라면 회귀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학습에서 대표적인 지도학습 알고리즘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분류하고 회귀 문제를 보자면 자,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회귀 문제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연속형에 들어가고요. 뭐 그 외에도 보시면 러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이거는 결과값이 남자냐 여자냐, 질병이냐 아니냐 이런 걸 보는 거니까 예, 이거는 분류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우리가 굳이 부여하자면 서포트 메타머신은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브 웨이즈 이 클래시피케이션도 역시 분류 문제에 들어갑니다. 랜덤 포레스트나 뉴럴 네트워크는 둘 다 가능하고요. KNN도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나중에 어떤 모델링을 쓰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결과값의 패턴, 이 데이터 패턴을 보셔서 이 레이블의 패턴이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걸 제일 먼저 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지도학습을 할 거냐, 비지도학습을 할 거냐, 강화학습을 할 거냐를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모델링에 있어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이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예, 이거 지울게요. 짠.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유형인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지도 학습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가 없다고 그랬죠? 지도 학습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종속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레이블이 없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분석하는 모델링은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답 없이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비지도 학습은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해당 데이터를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형식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이 같은지 다른지 군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야말로 패턴을 파악할 때 씁니다. 자, 그러면 주 목적이 뭐냐? 비지도 학습을 하는 주 목적이 뭐냐? 자, 주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입력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구조를 파악 또는 이해라고 표현할게요. 이해하기 위해서 비지도 학습을 많이 씁니다. 결과적으로 비지도 학습을 딱 비지도 학습만으로 모델링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지도 학습은 입력 데이터를 구조를 비지도 학습으로 파악해서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뭐 지도 학습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그 AI를 또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만으로 딱 끝나지는 않고 이게 하나의 어떤 절차에서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비지도 학습의 예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여기 지금 5명의 중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5명의 중학생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수학, 과학, 국어, 사회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학 시험 점수가 좋은 학생들이 뭐 과학 점수도 좋은지 또 국어, 사회 시험 점수가 나쁜지 이런 연관관계를 알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중학생의 5명의 이 과목 점수를 이제 입력 데이터,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피저가 되는 거죠. 특징이 되는 거죠. 자, 아까 보셨던 인디펜던트 베어러블이 되는 겁니다. 인풋 베어러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4개인 거예요. 자, 여기는 레이블이 없어요. 답이. 자, 그래서 이 4개를 넣고요. 자, 만약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된다면, 자, 결국은 주성분 분석에 대한 거는 지금 이 챕터에 설명드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있다 정도만 지금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결과값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이제 이런 값은 원래 없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 4개 교과목의 점수만으로 어떤 이 비지도 학습을 해서 지금 새로운 값이 하나 나온 거죠. 새로운 이 컬럼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주성분 지수라는 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값이.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 자, 그래서 뭐 요 성분의 값이 예를 들면 작으면 예를 들면 수학하고 과학 시험의 점수가 좋고요. 값이 크면 국어 사회 시험 점수가 좋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비지도 학습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핵심은 뭔가요? 지금 요 주목적하고 지금 부합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수학, 과학, 국어, 사회에 이 4개의 데이터를 지금 넣어서 한 개의 열로 지금 축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축소라고 하죠. 데이터 축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가 차원을 축소한다. 데이터를 축소한다. 차원 축소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차원이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특징을 우리가 차원이라고 합니다. 변수 하나하나를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의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줄인 거죠. 대표값으로. 쉽게 생각하면요. 자, 그래서 이런 차원 축소를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를 해석하기 훨씬 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값보다는 이 하나하나 값으로 보고 해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비지도 학습에는 이 외에도 뭐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입력 데이터를 이제 여러 집단으로 끼리끼리로 이제 거리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알고리즘 시간에 모델링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비주도 학습은 차원을 축소하거나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자, 여기 지금 주 목적을 두 개를 쓰자면 결국 이거는 차원 축소가 되겠고요. 자, 지금 이 예는 차원 축소의 예인 거죠. 자, 두 번째는 클러스터링의 목적도 있습니다. 군집화라고 하는데, 자, 데이터를 몇 개 그룹으로 만들 거냐를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의 특성을 파악해서 패턴을 파악해서 1그룹, 2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주도 학습을 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쓸 때가. 자, 그래서 비주도 학습은 아까 보셨다시피 지도 학습에서는 어땠죠? 분류하고 회귀가 있었죠? 비주도 학습에서는 차원 축소하고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지금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비지도 학습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아까 얘기했던 뭐 잠재 디클리레 할당 뭐 이런 것들은 뭐 잠재 의미 분석 이런 것들은 전부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걸 또 이제 친절하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 주성분 분석은 차원 축소에 쓰고요. 그 다음에 LSA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세만틱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레이턴트 세만틱,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뭐 의미 있는 단어로부터 숨은 의미를 이렇게 추출해내는 텍스트 마이닝 한 방법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차원 축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대표적인 게 K 평균 알고리즘이나 가우시안 혼합 모델 GMM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클러스터링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국소 선형 인베딩이라나 T분포 확률적 인베딩, 자, 이런 것들도 우리 그 나중에 살펴보실 텐데 이거는 차원 축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외에 이제 세 번째로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강화 학습이 있습니다. 자, 강화 학습은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학습 방법이라서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지도학습, 비주도학습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강화학습은 나중에 따로 제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좀 이 강화학습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 내에서 정의하는 에이전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가 이제 AI가 되는 거죠. AI가요. 보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제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최고의 옵티멀한 보상을 얻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되는 분야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분야도 그렇고 의료 분야도 그렇고 뭐 경영 분야, 경제 분야, 금융 분야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머신러닝을 어떻게 그러면 준비할지, 그 중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